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환율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는 원달러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재앙신호라고 부르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024년 말 원달러 환율은 1,4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연간 184.5원, 무려 14.32%나 상승했죠.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5년에는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율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들어 환율은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무라 증권을 비롯한 여러 투자은행들은 2025년 내에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커피의 경우 달러 기준으로는 5년간 3배 올랐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거의 4배 상승했습니다. 소고기는 달러 기준 30% 상승했지만 원화로는 60.6%나 올랐습니다. 환율이 우리의 장바구니, 물가를 직격탄으로 때리는 겁니다. 둘째, 국민소득이 감소합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할 전망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경제가 2.1% 성장했지만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율 때문에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셋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집니다.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환율 상승이 곧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수출 기업에는 일부 이득이 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비용 증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까요? 크게 4가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 금리 격차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한국은 3.0%로 약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더 중요한 건 장기 국채 금리인데 이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돈은 이자가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 투자자들이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되고 이것이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화입니다. 2024년 2분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역성장했습니다. 3분기에 0.1%로 간신히 반등했지만 미국의 0.7%와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실질 실효 환율 지수는 2024년 10월 말 기준 89.09로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증가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 동안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권 순투자는 998억 달러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입액 296억 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에 많은 한국인들이 달러를 사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가 폭증한 겁니다. 네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환율은 1,442원까지 올랐고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이후에는 1,487.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이 환율 급등에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12월 4일부터 27일까지 한국 국채를 17조 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결과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매도하고 외국계 은행에 선물한 포지션 규제를 75%에서 200%로 대폭 완화했으며 7대 그룹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구두 개입도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왜 환율은 요지부동일까요? 전문가들은 4가지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째, 외환보유고 소진의 한계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153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지만 GDP 대비로는 20%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GDP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2022년 이후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상반기에만 94억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한은이 원화 방어를 위해 쓸 수 있는 실탄이 한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해외 투자 급증으로 인한 구조적 달러 수요입니다.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급증했고 최근 23년간 그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입니다. 셋째, 대미 투자 부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향후 10년간 달러 수급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넷째, 정부 개입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고환율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장이 정부의 신호에 예전만큼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환율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법,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통화스와프란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미국 연준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오는 계약입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2008년 체결 발표 당일 환율이 전날 대비 177원, 무려 12.4%나 폭락했을 정도로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보유고를 실제로 늘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신호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하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소극적입니다. 원화가 기축 통화가 아니라 글로벌 거래 비중이 작아 미국의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관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카드로 남겨두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법, 외환 보유고 대폭 확충.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외국환 평형 기금 채권 외평채 발행 확대, 현재 4,100억 달러 수준인 외환 보유고를 최소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만은 GDP의 70%에서 80% 수준인 6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여 1997년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최소한 GDP의 50% 수준까지는 외환 보유고를 늘려야 환율 방어에 충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과 KIC 등 국부펀드의 전략적 활용 등이 제시됩니다. 세 번째 해법,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현재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를 과거 수준인 7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엔화는 국제 거래의 5%를 차지하는 기축 통화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법, 통화스와프 다변화. 현재 한국은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등 8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 인도 등과의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국제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늘려 달러 의존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해법, 경제 펀더멘털 강화. 근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경제가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통화 가치도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 해법 정치적 안정.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환율 안정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1,500원 육박 환율 위기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환율 급등은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한미 금리 격차, 경제 펀더멘털 약화, 해외 투자 급증,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시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도 시장의 구조적 수요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해법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이 가장 강력한 해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시에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외평채 발행 확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 강화가 핵심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한국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환율이 평균적으로 1,400원대 후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관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모두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지금의 환율 위기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이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500원 환율을 재앙으로 만들지, 기회로 만들지는 우리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경제 지식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